식물은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탄소에서 탄소 14와 다량으로 포함된 동위 원소인 탄소 12의 비율은 거의 일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이제 식물은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한다. 그죠? 이게 뭐예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그 탄소에서 탄소 14하고 탄소 12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대 100만이라는 거죠. 근데 일단 식물이나 동물이 죽으면 탄소 14가 붕괴돼서 탄소 12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약 5,700년마다 그 함유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탄소 14하고 12의 비율이 1대 100만인데 탄소 14가 붕괴되면서 또 탄소 12로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5,700년이 지나면 탄소 14의 함유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렇죠? 그럼 1대 100만이 아니라 1대 200만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식물의 어떤 탄소 14하고 12의 함유량을 보면 그게 죽은 지 얼마 됐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약 4만 년이 지난 후에는 탄소 14의 함유량이 매우 적어져서 측정하기 어려워지거나 탄소 14를 함유한 소량의 현대 물질에 오염되어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원래 그 비율이 1대 100만인데 그것도 굉장히 그 미세한 비율이죠. 근데 그게 이제 4,000년이 지나면 반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면 그래서 4만 년이 지난 것까지 그 이상은 이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나온 이 물질의 연대는 그 물질의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을 보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게 그 말이죠. 대기 중의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은 사실은 정확히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조금씩 변동하고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방사성 탄소 연대에는 약간의 계통오차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계통오차라는 것은 원인이 분명하여 보정 가능한 오차. 그래서 각각의 이제 탄소 14와 12의 비율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대 10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모든 시대에 똑같이 1대 100만이 아니고 시대마다 그게 조금씩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정해 줘야 된다. 각각의 과거 연대에서 이 오차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보면 해마다 나이테가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나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나무 나이테를 보면 이 탄소 어떤 특정한 시대의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이테를 헤아려 보면 각각의 나이테에 대하여 과거의 절대 연대를 알아낼 수 있으며 그렇게 연대가 측정된 목재의 탄소 샘플을 분석하면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테는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몇 살이다 라는 것을 나이테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나무 샘플을 분석해서 거기에 탄소 14하고 12의 비율이 얼마였느냐를 알면 그 정확한 그 시기에 탄소 14와 12의 비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축화 작물화가 어디에서 되었는지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축화 작물화가 그 야생 조상이 있었던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특정한 어떤 가축이나 작물이 가축화나 작물화가 되었는가? 이것은
그 야생 지역 조상이 있었던 곳에서 아무래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거나 작물화나 가축화는 야생 조상으로부터 된 거죠. 그러니까 야생 조상이 사는 곳에서 됐을 거다. 그 야생 조상이 없는 곳에서 가축화나 작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아리콩은 전통적인 농경민들에 의해 지중해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동쪽 인도에 이르기까지 널리 재배되었다. 병아리콩, 지중해와 에티오피아 거기서부터 동쪽 인도까지 재배되었다. 그래서 인도는 오늘날 병아리콩의 세계 생산량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아리콩이 인도에서 작물화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왜? 인도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니까. 제일 많이 생산되니까. 병아리콩의 야생조상은 터키 동남부에만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따라서 병아리콩은 실제로 그곳에서 작물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야생조상이 터키 동남부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물화된 곳은 인도에서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인도에서 작물화된 것이 아니라 터키 동남부에서 작물화돼서 인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판단은 작물화된 병아리콩의 가능성이 높은 잔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 바로 기원전 8000년경에 터키 동남부와 그 근처의 시리아 북부에서 나왔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야생 조상이 터키 동남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작물화된 것이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예요? 작물화된 병아리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잔해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거기에서 발견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작물화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농작물이나 가축의 가축화, 작물화 장소를 알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각 지역에서 가축화, 작물화된 형태가 처음 나타나는 연대를 지도에 표시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각 지역에서 언제 그 농작물이나 동물이 가축화나 작물화가 되었는지를 이제 쭉 표시해 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오래된 잔해가 발견된 곳, 거기가 작물화나 가축화가 처음 시작된 곳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형태가 나타나는 곳이 최초의 가축화, 작물화 장소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동식물의 야생 조상도 거기에 있었다면, 그리고 다른 여러 장소에서 처음 나타난 연대가 각각 최초의 가축화, 작물화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늦어진다면 더욱 확실하다. 그러니까 가축화나 작물화가 된 잔해가 가장 오래된 곳이 아마 그 동물이나 식물이 가축화나 작물화가 된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게다가 그 동식물의 야생 조상도 거기에 있었다면은 그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발견되는 잔해들이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더 늦어졌다. 가축화나 작물화가 늦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가장 오래된 잔해가 발견된 곳이 제일 먼저 가축화나 작물화가 된 곳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축화, 작물화된 잔해가 가장 오래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그 잔해가 더 최근의 잔해라고 알려지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M5밀, 이것은 밀의 일종으로 단단하고 굵은
밀이다. 단단하고 붉은 밀이다. 그렇죠? 요것의 재배 시기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앞선 연대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기원전 8500년경이다. 그래서 에머밀 재배 시기 중에서 제일 앞선 연대가 비옥한 초승달지대 기원전 8500년이라는 거죠.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여기가 이제 비옥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여기가 비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옥한 지대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 왜? 이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니까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전 세계 문명 중에서 가장 이른 문명 중에 하나가 태동한 곳이라고 이제 알려진 곳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농장부는 차츰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나타나서 기원전 6500년경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기원전 5000년경에는 독일, 에머밀이 차츰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그 연대들을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갈수록 더 최근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때문에 에머밀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작물화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에머밀의 야생주산이 이스라엘에서 이란 서부와 터키에 이르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란 서부와 터키, 여기가 어디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주산이 그 지역들 외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면 그게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9 후보 지역 중에서 서남아시아는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의 확실한 연대가 둘 다 제일 오래된다. 식물의 가축화는 기원전 8500년, 그리고 동물의 가축화는 기원전 8000년. 그래서 그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9 후보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뭐 비옥한 초승달 그 지대죠. 거기에서는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가 의 연대가 가장 오래됐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의 연대도 서남아시아와 비슷하게 오래되었지만 미국 동부의 연대는 그보다 6000년쯤 뒤쳐졌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한두 종씩의 토종 동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했지만 식량 생산은 주로 다른 곳에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에 의존했던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축화 작물화된 토종 동식물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식량 생산을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는 못했고, 식량 생산이라는 걸 시작한 것 자체가 다른 데서 들여온 동식물로 이제 가축화 작물화를 했던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화 작물화 토종 동식물이 있었지만은 식량 생산이 시작된 건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들여온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을 가지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러한 수입 가축 작물들은 그 지역의 식량 생산을 창시한 셈이므로 창시 농작물 및 가축으로 생각해도 좋다. 그러니까 창시 농작물이나 창시 가축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른 데에서 들여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동식물을 말하는 거다.